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아직은 조금 많이 이른 감이 있지만 차기 아이폰과 관련된 소식들도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총 3가지 변화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USB Type-C에 채용이 될 텐데요. 지난 수년간 Type-C로 바뀐다, 또 라이트닝이다, 아니면 케이블이 없는 포트리스 아이폰으로 바로 간다, 이런 루머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대내외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애플의 오피셜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먼저 그동안 이 Type-C 채용 루머가 난무했던 이유는 2021년 9월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 표준 방식을 Type-C로 제안하면서부터예요. 그러다가 2022년 4월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모바일 충전기 표준화 법안이 가결되고 6월 7일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마지막으로 유럽연합 의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2024년 말부터는 100W 이하로 충전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 게이밍 콘솔, 헤드폰, 그리고 이어버즈 등의 제품에 Type-C가 의무적으로 장착돼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라이트닝 포트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애플에서도 이 규제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애플의 제품 마케팅 부사장인 그렉 조스위악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컨퍼런스에서 애플은 궁극적으로 EU가 전자기기 전반에 걸쳐서 이 표준 충전기를 의무화하는 결정을 존중한다 라고 얘기한 건데요. 물론 시기적으로는 2024년에 출시될 아이폰 16 시리즈부터 이 Type-C가 채용될 수도 있지만 적중률이 높았던 팁스터들도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15 시리즈부터 이 Type-C가 탑재될 거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법이 애플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전 제품을 신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애플의 제품 전략상 아이폰 15부터 채용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교체 주기 사이클이 비교적 길고 판매량도 많지 않은 애플 TV 같은 제품은 벌써 Type-C로 바뀌기도 했고요. 메인 제품군에서 딱 하나 바뀌지 않은 게 바로 이번에 출시한 에어팟 프로 2세대인데 에어팟 같은 경우는 제품 수명 주기가 2년에서 3년까지 이를 정도로 워낙에 긴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새로운 모델로 업데이트가 되거나 아니면 에어팟의 무선 충전 케이스 혹은 에어팟 프로의 맥세이프 업데이트처럼 Type-C 케이스만 따로 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다 돈이기는 하니까요. 그러면 Type-C로 바뀌면서 얻는 장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라이트닝 케이블을 위한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는 한 해에 2억 대가 넘게 팔리는 아이폰인 만큼 망가진 케이블로 인한 전자폐기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전송 속도예요. 현재 판매되는 라이트닝은 USB 2.0급의 480Mbps/s로 정말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갤럭시 S22 시리즈에 들어간 USB 3.2 젠 1과 비교해보면 약 10배 정도의 속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선 연결이 강조되면서 주로 에어드랍으로 이 사진들이나 파일들을 옮기긴 하지만 고용량의 파일을 옮기거나 아이폰을 백업하고 다시 복원할 때는 유선 연결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충격적으로 느린 속도에 정말 속이 터지는데 밍치고에 따르면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은 적어도 USB 3.2 혹은 썬더볼트 3를 지원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이폰 15 프로 모델들은 최소 10배에서 최대 80배 정도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레즈나 프로로우 같은 고용량 파일을 자주 옮기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 탑재되는 이 Type-C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대할 만한 변화는 바로 햅틱 버튼입니다. 밍치고에 따르면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는 아이폰 SE의 홈 버튼이나 맥북 프로의 트랙패드처럼 물리적 버튼을 대신하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탑재될 거라 했는데요. 애플의 공급업체 중 하나인 시러스 로직의 주주들을 위한 서한을 살펴보면 우리는 전략적 고객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새로운 HPMS 부품을 소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HPMS는 아이폰의 탭틱 엔진과 햅틱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고성능의 혼합 신호칩을 이야기하는데요. 시러스 로직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 애플이고 출시 시기까지도 내년으로 설명한 것을 보면 밍치고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면 이런 방식은 기존의 물리 버튼 대비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방수 방지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드 버튼과 하우징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공간을 완전히 차단하면서 아주 약간의 물도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기의 내구성이 증가합니다. 예전 아이폰을
사용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 물리홈 버튼이 고장나거나 함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들의 빌드 퀄리티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져서 이 버튼들이 고장나는 경우는 실제로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됐든 이게 물리적으로 동작하는 버튼이다 보니까 자주 사용하다 보면 수명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탭틱 엔진으로만 동작하는 사이드 버튼들은 내구성에서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햅틱 모터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진동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이미 최상급의 진동 모터를 통해서 유저들에게 정말 정교한 피드백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볼륨 버튼용 햅틱 모터 하나, 전원 버튼용 햅틱 하나, 이렇게 총 3개의 햅틱 모터를 탑재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섬세한 진동 표현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햅틱으로 인한 단점들도 존재할 텐데요. 일단 아이폰 SE의 홈 버튼이나 맥북의 트랙패드는 피부 접촉으로만 동작을 하다 보니까 장갑을 끼고 있을 때는 컨트롤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폰 케이스들도 전부 다 뚫려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뚫려 있는 틈 사이로 미세한 먼지들이 엄청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저는 어차피 케이스를 안 쓰니까 괜찮긴 한데, 케이스를 착용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유명 팁스터인 쉬림프 애플프로에 따르면 아이폰 15는 새로운 형태의 후면 디자인을 가지며 엣지 부분이 다시 동글동글해질 거라 주장했는데요. 아이폰 6처럼 전후면 모두 동글동글한 모습과는 다르게 후면만 동글동글해진다고 해요. 마치 아이폰 5C와 비슷한 모양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예상 렌더링을 보면 새로운 맥북 프로 그리고 맥북 에어의 디자인과도 비슷해 보이죠. 아이폰 12부터 이어진 사각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호불호가 조금 많이 갈릴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 사람의 정보를 과연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요? 쉬림프 애플 프로는 디자인과 관련해서 그동안 꽤 정확한 정보들을 유출을 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애플워치 시리즈 8의 디자인과 아이폰 14 프로의 패키징 그리고 램 용량까지 정확하게 맞춘 적이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도 내년 출시되는 아이폰은 새로운 디자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말이 되기는 하는 게 아이폰 10부터 10S, 11까지 3년간 라운드 형태의 디자인이 이어졌고, 이후 12부터 13, 마지막으로 14까지 다시 3년간 이 사각사각한 디자인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폰 디자인 사이클을 보면 4년째인 내년에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폰이 등장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너무 이른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많은 루머 중에서 이런 루머도 있다 라고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폰 15 시리즈에 관련된 소식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타입C 관련 소식들이 흥미롭기는 합니다. 규제 때문에 타입C를 넣었지만 속도는 그냥 2.0 이래버리면 안 좋은 쪽으로도 레전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바이.